7분. 네, 오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공영방송 KBS 사장이라는 자리가 참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오늘이 사흘째인데 사흘째. 저도 마음이 많이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쭉 나온 이야기를 아무리 종합해봐도 대통령과의 대담 이야기, 파우치 이야기, 기자들의 기수별 반대 성명 이야기, 그제 첫날 질의와 사흘째인 오늘 질의가 새로운 내용이 없는 돌고 돈다는 느낌 때문에 굉장히 좀 저도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완전. 그러니까 인사청문회가 어떻게 보면 뭐 검증이라 이런 명목은 그럴싸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뭐 좀 뭐라 그럴까 비방 낙인에 좀 머무르다는 생각을 제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방금 일어났던 저 청문 준비단의 양승모 직원과 기자의 저 부분도 어떻게 보면 큰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따지고 보면 작은 해프닝입니다. 저게 제 눈에 그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지금은 기사가 사진이 올려왔는데 보낸 사람은 지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뉴시스에서 보낸 사람은 지웠어요. 핸드폰에 주인공이 손에 쥐고 있는 이분이 아마 아까 위원장께서 지목했던 또 본인이 인지했던 자인했던 양승모 씨 손 같고 양승모 직원 보낸 사람 이름은 지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무슨 뉴시스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본 것 같아요. 개인적인 메시지를 이렇게 촬영해서 그냥 공개적으로 언론의 지면에 올리는 게 좀 이상하다고 판단해서 이름을 지웠습니다. 김모 씨라는 이전에 우리 지목했던 그 점을 준비하고 싶고, 또 하나는 이게 KBS 기자들 입장에서는 국회 취재기자들 입장에서는 보도 뉴스센터 뉴스룸의 정치부 팀 입장에서는 사장 후보자가 청문회를 하고 있는 마당에 여야 출입을 막론하고 이 과방위를 아마 유심히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제가 현장에 있을 때는 청문회가 없었지만 국정감사를 받게 되면 꼭 이를 완전히 완벽하게 모니터를 할 수밖에 없었다. 왜냐? KBS 직원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몸담고 있는 조직, 월급을 받고 있는 그 공동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수장이 어떻게 발언하는지, 또 어떤 국회에서 결론이 나오는지는 최우선순위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질의를 주고받은 게 일방적으로 좀 받은 것 같고, 아침에는 명태균의 말을 아마 상대방에서 생방송을 보면서 반응을 보인 것 같아요. 명태균은 오빠라는 게 그 오빠 아니다. 왜? 당시에 이걸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오빠가 윤석열 대통령이냐, 자기 오빠냐를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김건희 여사 또는 명태균밖에 없는 거예요. 명태균이 오빠는 진짜 친오빠다라고 했기 때문에 정리가 되어 있는 말이 지금은 수사에서 어떻게 밝힐지 모르지만, 따라서 그렇게 반응한 걸로 보여지고, 오전이고, 오후에는 아까 지목된 양승모 씨가 자기의 느낌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냥 답변 안 하기 전략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 후보자는 뒤에 앉은 양승모 단원한테서 그냥 답변 안 하기 전략으로 가십시오 이런 쪽지를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왜 여쭤보냐면, 이전에 제가 19대 때든가 문체부의 체육부의 국장 하나가 차관한테 쪽지를 전달하다가 난리가 났어요. 답변하지 마십시오.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가 되면은 서로 이제 영향을 미치기 위한 걸로 보여지는데, 이것은 좀 약간 해프닝 성격이 있다는 점을 좀 더 좀 현실을 아시는 분들은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의원님. 네. 제 이야기 청문을 좀 해주십시오. 방탄 치지 마시고. 방탄형 청문회일 수 있는 거예요. 응? 방탄형. 아니 근데 왜 난 발언에 또 말씀을 아니요 제가 세웠어요. 왜냐하면 좀 아니 내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후보자한테 질의를 하십시오. 오직 방탄하시다가 이제 또 현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양모 씨까지 질의하십니까? 양모 씨 방탄까지 하십니까? 아니 잠깐만 이 부분에 대해서 나 동의를 못하는데 제가 아니 그냥 청문 좀 해주십시오. 제가 청문할게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해프닝인지 뭔지 이건 우리가 아직 제가 해프닝 아니라고 말한 적이
없으니까 간사시잖아요. 간사 지금. 들어주십시오. 아, 계속 이렇게 하시면 곤란합니다. 청문을 하십시오, 후보자를. 야당 의원들한테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저희에게 그러지 마시고 가이드라인 치지 마시고. 아니, 가이드라인, 저는 제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잖아. 지리하고 있잖아요, 우리.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시는데. 아니요, 그 이상하세요. 최 위원장님,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지 마십시오. 아, 지금 안 계시니까 왔다 갔다 하시니까 진짜 너무하십니다. 좀 끝까지 계세요, 처음부터. 얼마나 중요한 게 많이 나왔는데요. 위원장님에게 중요한 거 제가 보기에는 사소한 사안이에요. 사전에 박민 사장이 아시겠어요? 잘린 거를 알고 있었고 그게 그럼 발설된 게 그게 왜 별거 아닙니까? 봅시다. 자, 시작하세요. 제가 그 얘기 하세요. 청문. 하려고 한데 자꾸 그러시냐고. 아니요, 그러니까 세웠으니까요. 해 주십시오. 그 직원 방탄까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니, 제가 느낌과 제 경험을 총괄해서 질의하면서 제가 보는 시각을 말씀드리고 후보자의 의견을 듣는 거예요. 말씀 잘해 주셨는데 사장 먼저 제가 일반인의 보는 시각과 달리 정치 현실을 좀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KBS 사장을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뀌었어요.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하다는 게 제 본질적인 판단이에요.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철학이나 가치관이 완벽하게 다른 사람이 공영방송의 사장이 되는 것은 맞지를 않는 거예요. 모든 나라가 마찬가지. 제가 그래서 NHK가 BBC 이야기를 했잖아요. 왜? 현실적으로 정부는 정권의 형태가 드러나는 외피가 정부이기 때문인 거예요. 행정부라는. 그래서 견제로 하고 역대 정권 모두 다 사장을 이렇게 교체했어요. 다만 보이지 않게 은밀하게 뒤에서 KBS 이사진들끼리 논의를 주고받으면서 좁혔던 거예요. 그거 사실 잊어서는 안 돼요. 저는 이게 잘했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일찍 이런 일이 뭐랄까 노출되고 아주 이런 게 드러난 건 잘못된 거예요. 하지만 지금까지의 KBS 사장 선임 과정, 공영방송 선임 과정을 보면 다 이런 과정을 거쳤던 거예요. 당시 청와대든 뭐든 홍보수석이 됐건 공보수석이 됐건 비서실장이 됐건 간에 어찌됐건 그 부분이 의사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전달되고 거의 이사진에게 통보되면서 이사진끼리의 대화를 통해서 좁혀지고 해서 사장이 되는 이런 과정을 밟아왔다는 사실은 그것은 현실이에요.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네. 그리고 저는 지금 박 사장 후보자가 어떻게 사장 후보자인지 저 잘 몰라요. 야당에서는 계속 김건희 여사를 이야기하지만 김건희 여사의 결정으로 이렇게 될 수 있는가 의문을 갖고 있어요. 정말 그런 영향을 갖고 있는 건가? KBS 이사들이 7명이 그렇게 했는데 과연 김건희 여사의 뭐라 그럴까 희망대로 7명이 움직였을까? 그 안에서 내부에서는 아무 이야기도 없었나? 이런 의문을 갖고 있어요. 제가 본인은 지금 어떻게 해서 됐는지를 잘 모르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다만 여기서 보면 이 대목이 야당에서 나온 주장이 사실이라면 박민 사장은 교체 사실을 하루 전에 통보받았다. 남은 것은 박장문 후보자와 김성진 후보자 1분 더. 네. 그래서 두 분이 들어가서 세 분이 면접을 받고 이렇게 야당의 논리대로라면 박민 사장 후보자는 본인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면접을 들어간 거고 만약 주장대로라면 있다면 두 분은 둘 중에 한 사람이 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가서 이사회에 가서 PT를 하고 이야기를 한 걸로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만약에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리고 확인할 것도 없는 거고. 그리고 정재준 참고인님 창원에서 보도국장 올라오고 나서 양 사장님 비서실장을 하셨나요? 네, 했습니다. 몇 년도에? 2021년 마지막 임기를 같이 양성동 사장에 취임하시고 나서 진실과 미래위원회를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조직 내 숙정위원회 비슷하게 되는데 당시 정재준 실장도 여기에 찬성했습니까? 방향에? 저는 그때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된 바가 없었습니다. 비서실장이 있지 않았나요? 아닙니다. 저는 마지막 회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그런 사실을 모릅니다.
이혜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조국혁신당 이혜민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한민수 의원님 보여주신 20기 반대 성명 있잖아요. 가던 길을 멈추라는 성명. 후보를 위한 진심 어린 성명, 애정 어린 성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